안녕하세요. 예. 다들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어요? 예.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알아주세요.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데. 자, 또 즐거운 공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정비법.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기본서는 347페이지입니다. 347페이지 정비계획 수립, 즉 정비계획 2반이죠. 자, 2반. 그리고 강의 노트는 48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우리 정비기본계획 배웠어요. 정비기본계획. 간단히 보시면 정비기본계획은 어디서 수립한다고 그랬어요? 관할구역에서 수립한다고 그랬죠? 관할구역에서 누가 수립해요? 관할구역이니까. 관할구역 장이 수립하죠. 근데 관할구역 장이다 그러면 6명이 있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근데 누구는 수립권자가 아니었어요? 군수는 아니다. 군에는 뭐 건물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아니었고, 이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정한 계획이에요. 우리 정비사업 3개 있었잖아요. 그럼 방향을 정한 계획이고, 이 기본계획 안에는 정비 예정구역이 있다고 그랬죠. 자, 우리 인천시가 인천시장이 인천시 관할에 대해서 정비 기본계획 수립해요. 근데 기본계획 안에는 정비 예정구역,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 사발 예정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딱 정하고, 그리고 여기는 재개발을 할 예정지역입니다. 이렇게 정하고, 여기는 재건축을 할 예정지역입니다. 라고 정비 예정구역이 정하죠. 근데 예정구역은 많아요, 작아요? 많죠. 네, 많습니다. 근데 이 기본계획 안에는 또 이 예정구역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이 잡힙니다. 그래서 좀 빨리 하는 것도 있고 늦게 하는 것도 있고 있어요. 뭐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이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에는 뭐 또 포함하냐면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도 포함한다. 그러면 이게 기본계획이고, 그리고 이 예정구역 안에서 이런 지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여기서 수립하는 계획이 정비계획이다. 그러면 정비계획은 많아요, 작아요? 정비계획은. 예정구역마다 다 수립해야 되니까 정비계획은 겁나 많습니다. 정비계획. 그러면 기본계획 안에는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해요? 10년 단위로 수립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시는 2016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자, 이 인천시 관할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비 기본계획을 딱 수립해 놨어요. 그리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러면 이 재개발, 자, 이 재개발 예정지역의 정비계획 수립은 2022년 4월 달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정해놓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재건축 예정지역이죠? 여기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은 이 지역의 정비계획은 2023년 4월 달에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겁니다라고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면 계획이 수립되고 수립된 지역에서 이제 사업하기위해서 딱 지정하는 게 이게 뭐겠어요? 이게 정비구역이겠죠? 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사업하기 위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고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리고 또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인천시장이 수립하는 거잖아요. 전체에 대해서. 수립할 때 여러 번 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다, 공람하고. 몇 일 이상 공람시키냐면 14일 이상 공람하고. 또 인천시 의회,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요. 지방의회에서는 몇 일 이내 의견 제시해야 되냐면 60일 이내 의견 제시하고 60일 이내 의견이 없으면 이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걸로 본다. 그리고 또 할 거 다 합니다. 협의도 하고 관계행정 기관장과 협의도 하고 그리고 심의도 합니다. 심의도 해서 인천시장은 그냥 인천시장이 수립해요. 수립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승인 안 받습니다. 근데 수립권자가 시장인 경우, 시장, 대도시 시장이 아닌 일반 시장인 경우는 수립을 하면 승인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승인 받아요? 도지사한테 승인 받는다. 그래서 기본계획 승인권자는
도의사밖에 없고 이 나머지 여기하고 대도시장은 자기가 수립하고 그냥 자기가 고시합니다. 고시는 누가 하냐면 수립권자가 고시를 해요. 공보에다 고시하고 국장한테 보고하고. 자, 그렇게 기본계획이다. 이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기준, 기본계획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해주고 항상 계획의 기준 나오면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방금 전에 절차를 봤는데 그러면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어떻게 하겠어요? 변경할 때도 똑같이 이런 절차를 거쳐야죠. 그런데 변경이 변경인데 경미한 변경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요? 그래서 기본계획에 경미한 사항이 이렇게 쭉 나왔어요. 주민의 의견 청취도 생략할 수 있고 지방의 의견 청취도 생략할 수 있고 승인받은 내용을 시장이 변경할 때도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이런 경미한 사항은 이런 승인도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경미를 이야기할 때는 숫자 없으면 그냥 경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숫자가 항상 중요한데 기본계획은 일반적인 경우 우리 경미라는 기준은 보통 10%가 일반적 기준이에요. 근데 정비 기본계획에는 뭐 또 나온다고요? 20%라는 숫자도 나온다는 이야기죠. 예정구역 20%. 그리고 또 기본계획 안에는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밀도 계획이 들어가거든요. 기본계획 그러나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건 아니에요. 이런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밀도 계획도 20% 미만의 변경은 경미하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우리 강의 노트는 없고 제가 좀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별도로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러나 20이 넘어가면 그것은 경미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자, 이 부분도 제가 한번 했었죠? 자, 보시고. 자, 이제는 정비 계획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기본 계획이 딱 수립됐으면, 자, 여기에서 이제 아까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가 정해졌죠? 자, 여기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정비계획이다. 자, 정비계획입니다. 정비계획은 당연히 기본 계획에 부합되게 해야겠죠? 자, 수립이나 위반은 같은 말, 틀린 말. 같은 말. 그래서 정비계획을 위반한다.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재건축에서는 이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재건축은 뭘 먼저 하냐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요. 여기가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 재건축 예정지역이에요.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는 재건축은 재건축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안전진단은 어디에서만 나오냐면 재건축에서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전진단 이 부분이 이제 정비계획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는 347페이지에 보시면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 나오죠. 근데 안전진단은 뒤에서 흐름상 여기는 뒤에서 요거 정비계획하고 구역 지정하고 그리고 효과 해제 먼저 이렇게 보고 안전진단을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넘겨보세요. 안전진단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1페이지로 가보시면 정비계획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우리 여기 있는 내용들 정비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자, 수립이나 위반은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자, 누가 수립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구분하세요. 우리 특별시 광역시에는 구청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특별시 광역시에는 서울특별시에는 25개 자치구청장이 있죠? 자치구청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특별시에는 군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 인천광역시에는 어때요? 인천광역시에는 자치구청장도 있고 우리 서구도 있고 뭣도 있어요? 군수도 있죠. 강화군수 그리고 옹진군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치구청장과 광역시의 군수를 우리 정비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청장 등이라고 표현해요. 구청장 등. 그러면 정비계획은 많아요, 작아요? 겁나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정구역이 200개다 그러면 정비계획은 그 구역마다 계획이 수립돼야 되니까 200개 정비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이런 정비계획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누가 수립하냐면 해당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요. 누가 수립한다고요? 구청장 등이. 인천에 우리 여기 서구에 재개발 예정지역이다 그러면 재개발이라는 계획은 우리 서구청장이 수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립하고 사업하려면 이 구역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구역 지정은 구청장 등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누구한테 구역 지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냐면 특광시장한테
구역 지정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등이 계획을 수립하고 구역 지정은 특광시장이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언제 또 하나 이제 질문이 또 들어온 게 뭐냐면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원래 원칙은 구청장 등이 수립하고 그리고 특광시장이 구역 지정해야 되는데 특광시장도 자기가 계획 수립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특광시장도 예외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직접 자기가 구역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는 구역 지정 권한은 없다고요. 자, 이 구청장 등은 없더라. 이렇게 구분을 하시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거고 나머지 지역들이 어디예요? 나머지 우리 6개 지역 중에 나머지 특별시 광역시 빼면 어디예요? 세종시 특자, 특도, 그리고 시장, 군수. 자, 우리 인구가 많은 특별시 광역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오히려 지방 같은 데는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줘야 됩니다. 지역 재생을 위해서. 그래서 이 4명은 야, 니들이 필요하면 니들이 계획도 수립하고 니들이 직접 구역도 지정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는 것은 어디에서만 수립권자와 지정권자가 분리된다고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만 분리된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1번. 구청장 등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뭐만 할 수 있다고요? 계획만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구역 지정은 누구한테 신청해야 된다고요? 특광시장에게 구역 지정 신청해야 된다. 그거 하나만 분리하시고. 그리고 아까 특광시장, 우리 강의 노트에 이게 빠졌는데 특광시장은 자기가 계획도 수립하고 구역 지정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구청장 등은 구역 지정은 안 되지만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 4명은 자기가 계획도 수립하고 구역도 지정한다고 했으니까 이 6명은 직접 계획도 위반하고 그리고 구역도 지정할 수 있더라.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만 2가지 경우로만 분류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계획 수립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기가 계획도 수립하고 구역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구청장 등은 계획만 수립하고 구역 지정은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비계획 위반은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구청장 등 다 한다. 그러나 구역 지정은 누구는 빠진다. 구역 지정은 여기는 누구는 빠진다고요? 구청장 등은 빠진다.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에서 요것만 구분만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구역 지정은 근데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사업은 여기 국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개발법에서는 개발구역 지정은 뭐 중구집 천정에 불구해서 국장이 지정할 수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정비사업은 동네 사업이잖아요. 국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나왔다는 말은 누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도지사가 안 나온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국장, 도지사는 아니에요. 우리 개발구역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장. 개발구역은 시정 군수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정비사업은 동네 사업이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너희들 계획도 수립하고 구역도 시작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까 기본계획에는 군수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왜 정비구역은 군수가 나올까? 군 전체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지만 군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엔 건물들이 상당히 있는 지역도 있어요. 읍이나 그런 데는. 그런 지역은 기본계획 없이도 그냥 정비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해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에는 누가 나온다고요? 군수가 나온다. 근데 기본계획에는 전체에 대해서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기본계획은 수립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본계획 수립권자에는 군수는 안 나온다. 자,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이거 보고 쭉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정비계획, 정비구역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정비계획을 위반한 사람 계획이 수립되고 구역이 지정돼 사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위반권자에게 계획 좀 수립해 주세요라고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을 우리 정비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주민이라고 했잖아요. 주민이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기지산 대입해서 제한할 수 있었죠?
자, 여기서는 주민이란 표현 대신 뭐라고 표현해요?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은 토지 등 소유자라고 그래요.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구한테? 이 계획을 위반하는 위반권자에게 계획 좀 수립해 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더라. 자, 어떨 때 제안할 수 있습니까? 우리 법에서는 제안할 순서 이거 쭉 나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기본계획에는 이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이 수립시가 도래하면 해당 구청장 등 위반권자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수립시기가 도래했는데 불구하고 계획 수립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계획 좀 수립해 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위반 제한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을 했으면 법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제안을 했으면 반영 여부를 통보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반영 여부 통보는 몇 일 이내 반영 여부 통보한다고요? 60일 이내.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주민이 제안하면 몇 일 이내 반영 여부를 통보했어요. 국토계획법은 제안하면 45일 이내 반영 여부 통보했죠. 그리고 부득이하면 1회 하나여 30일 연장할 수 있었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주민이 제안하면 반영 여부 통보를 45일 플러스 30일인데 우리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나 주민이나 같다고 그랬잖아요. 제안하면 몇 일요? 60일 플러스 30일. 그래서 60일 반영 여부 통보를 60일 하고 부득이하면 1회 하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위반 제한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위반 사람들. 자, 정비계획은 중요한 계획입니다. 계획 수립하는데 절차가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자, 그래서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위반권자가 이런 구체적인 정비사업의 기본 예키,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보니까요. 정비사업의 명칭, 그리고 정비구역과 관련된 어디까지 할 것이냐. 아까는 기본계획의 내정구역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 이 안에 설치될 도시군계획 시설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안에 건물들이 어떤 건물이 들어설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건물 지을 때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은 얼마로 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게 용적률이잖아요. 용적률 얼마를 적용해서 재개발을 할 것인지 재건축을 할 것인지 이런 게 다 정해진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건물의 높이자.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재개발한다면 재건축한다면 언제쯤 하겠다. 그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도 정하고, 그리고 정비계획에 필요하다면 뭐 또 포함하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인 지구단위 계획도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정비계획은 굉장히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획이죠. 자, 그러면 위반권자가 그 안에 이런 정비계획을 수립했어요. 수립했으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뭐 한다고요? 서면으로 통보도 해주고,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회도 하고,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해서 의견도 듣는다. 자, 그런데 아까 기본계획에서는 여러분 우리 인천시장이 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몇 일 이상 공람을 시켰어요. 기본이니까 14일이잖아. 공람금이 열람인데 기본이 14일이잖아요. 근데 정비계획은 너무 중요하니까 몇 일요? 30일 이상 공람을 시켜라. 그래서 충분한 의견을 들으라. 기본계획은 14일인데 여기는 30일 이상 공람을 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의견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처럼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지방의회. 여기서는 지방의회는 몇 일 이내 의견 제시하냐면 6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한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반권자, 위반 절차, 위반의 제한, 그리고 정비계획의 내용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이 기준은 누가 정하고요?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기준 나면 국장이었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비계획이 이렇게 수립됐어도 뭘 해야 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도 구역 지정이 돼야 사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정비구역, 이 구역 지정은 누가 한다고요? 자, 구역 지정은 아까 이 내놓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 수립하면 자기가 구역 지정하죠. 그런데 구청장 등은 계획만 수립할 수 있고 구역 지정은 할 수 없죠. 누구한테 구역 지정해달라고? 특광시장한테 구역 지정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은 6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6명이다. 누구 안 나온다고요? 국장과 도지사는 안 나온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구역을 지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역 지정할 거냐? 제가 지정 절차,
지정할 때는 내 앞에 너 있다. 항상 뭐 있다고 그랬어요? 심의. 그래서 지정할 때는 당해 지역에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지정했으면 뭐 해야겠어요? 알려줘야겠죠? 고시한다. 이들이 고시한다는 이야기예요. 공보에 고시하고 다 지자체잖아요. 공보에 고시하고 국장한테 보고하더라. 이게 정비구역 지정 절차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한번 기본서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교과서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351페이지 거기에 있는 정비계획 위반 제한. 위반 제한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까 누가요? 여러분이 위반권자에게 위반해 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박스가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1번, 아까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는데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그러면 계획 수립해 주세요라고 제한할 수 있어요. 자, 그 제한의 내용을 이게 다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위반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자, 제한할 때 오른쪽 날개 보세요. 오른쪽 날개 맨 밑에 G라는 말이 나오죠. 두 번째 G.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때 기지산대입이 있었죠. 기반시설 설치할 때 제한할 때 동의 얻었어요? 동의 얻지 않았어요? 기반시설은 얼마? 5분의 4 이상의 동의 얻어서 제한했고 나머지 지산대 2번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어서 제한했죠. 여기서도 제한할 때 동의를 얻어서 제한을 해. 근데 오른쪽 날개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하는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 얼마? 3분의 2 이하 및 그리고 토지 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제한해라. 근데 여기는 이상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3분의 2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제한해라. 자, 거기서도 제한할 때 동의를 얻어야 되는구나. 자, 그 정도만 체크합니다. 동의를 얻어서 한다. 자, 그러면 왼쪽 페이지 3번에 반영 여부 통보입니다.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반권자는 반영 여부를 통보해야 되죠. 몇일 이내 반영 여부 통보한다고요? 60일 이내 반영 여부를 통보하더라. 60일 이내 단 부득이하면 1회 하나요? 몇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요? 30일. 그래서 60일 플러스 30일. 그렇게 체크합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352 정비계획 위반. 자, 정비계획 내용입니다. 정비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이 내용들 있죠? 정비계획 내용. 쭉 나왔어요. 다 암기는 못합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의 면적과 그 면적 및 구역 및 그 면적, 그 안에 설치된 시설, 그리고 공동이용시설, 5번 건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일 중요한 게 용적률이죠. 자, 이런 얼마를 적용할 것인지 용적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9번에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도 보이고 쭉 내려가면 11번에 보니까 필요하면 정비계획에 뭐 또 포함할 수 있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도 포함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비계획 내용 느낌만 가지세요.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예, 뒤에 354 이런 부분 볼 거 없고 오른쪽 355페이지 3번에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주민의 의견 청취. 정비계획은 겁나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비계획을 이렇게 위반권자가 수립했어요. 수립했으면 이 계획에 대해서 위반권자는 뭐 하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보해주고 계획에 대해서 서면 통보하고 그리고 또 이 계획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도 하고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해서 공람도 시켜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공람은 몇일 이상 공람시키라고요? 30일 이상. 기본계획은 14일이었잖아요. 근데 정비계획은 30일 이상 공람해서 의견 들어라. 그리고 타당하면 반영한다. 그 다음 밑에 2번. 이 계획에 대해서 주민 의견도 듣고 뭐 또 하라고요?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지방의회는 몇일 이내 의견 제시하라고요? 60일 내 의견 제시해라. 그죠? 그런데 여기도
예, 계획을 변경할 때도 똑같이 이런 절차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또 뭐가 있어요? 경미한 변경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경미가 나오죠. 근데 정비계획은 20%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정비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이잖아요. 아까 기본계획에서야 기본이니까 20까지 허용하지만 정비계획에서는 숫자 다 몇 년입니까? 10%다, 10%다 느낌만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자, 아까 시행 예정 시기 있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지금 경미한 상 보고 있습니다. 시행 예정 시기 몇 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거. 3년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이런 숫자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줄을 쳐주시고 경미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자, 이제 계획도 수립되고 이제 이런 계획에 대한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어요. 그러면 정비사업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정비구역 지정권자 나오죠? 지정권자는 몇 명이라고요? 6명, 구청장 등만 빠지면 돼요. 위반권자에서 6명이 구역을 지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군수인데 어디 군수는 빼요? 광역시의 군수는 뺀다. 왜 광역시장이 지정권자니까. 그래서 일반 도안에 있는 군수는 정비구역 지정권자지만 광역시의 군수는 지정권자가 아니다. 그죠? 광역시 군수는 아까 여기 구청장 등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3번. 자,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요. 정비구역 지정할 때 필요하다면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 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 재건축하는데 진입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진입로 지역도 재건축 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어요. 정비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에 4번 정비계획 위반.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직접 정비계획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특광시장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특광시장이. 원래는 이제 그래서 특광시에서는 둘로 나눠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6번. 6번을 보니까 구청장 등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나오죠. 근데 구청장 등은 구역 지정은 안 되고 뭐만 할 수 있다고요? 계획 수립만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역 계획 수립해서 특광시장한테 구역 지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더라. 구청장 등 거기만 체크합니다. 그러면 밑에 2번 정비구역 지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6명이 지정했는데 지정할 때는 내 앞에 너 있다. 뭐 있어요? 심의 거쳐서 지정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죠. 심의 거쳐서 지정했어요.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지정했어요. 지정했으면 뭐 하라고요? 고시하고 공부에 고시하고 그리고 누구한테 보고하라고요? 국장한테 보고해라. 자, 그렇게 흐름만 쭉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잘 이해를 딱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정비구역이 지정됐어요. 자, 이제 여기서 쭉 한번 또 볼게요. 이제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계획 수립하고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보겠습니다. 아까 경미한 사항 체크했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정비구역 지정고시 효과. 자, 여기도 보고 교과서도 정리해 드릴게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아까 정비계획 안에 필요하면 뭐 또 포함하라고 했어요? 지구단위 계획도 포함하라고 그랬죠?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돼서 계획이 수립되고 구역이 지정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뭐 또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도시군 관리계획인 지구단위 계획도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도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아까 계획 수립할 때 지구단위 계획 포함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지구단위 계획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도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하나 특례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정비계획에는 중요한 계획이 뭐가 있었어요? 용적률이 있다고 그랬죠? 용적률 얼만큼 적용할 것인지 용적률이 정해졌어. 근데 정비계획에서도 용적률 정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정비계획에 정한 용적률보다 더 많이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더 많이 짓고 싶어.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이럴 수 있대요. 우리 국도계획법에서 이거 있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여러분이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거운별 요만큼, 용적률 요만큼, 높이제한 요만큼 막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비계획을 통한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안에다가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면 돼. 이 재개발구역에다가 공원 설치를 위한 공원 부지를 제공했어요. 그러면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게 되면 이 정비계획을 통한 용적률을 더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다.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면 건폐율 용적률 완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제 공공시설 부지를 직접 제공하면 더 줄 수 있도록 완화시켜 주는데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면 좀 아깝지 않아요? 아깝죠. 그래서 이 공공시설을 부지를 제공한 것처럼 현금으로 납부해도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대. 그래서 현금 납부도 허용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현금 납부가 허용되는 범위는 공공시설 부지 제공 면적에 얼마를 초과해서는 안 되냐면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더 이렇게 용적률 올려서 지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비구역이 지정됐어요. 여러분 사시는 저기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여러분 지금 이 안에 당사자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이러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받아라. 뭐가 똑같냐면 우리 국토계획, 우리 도시개발법의 개발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있었죠.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정비구역 안에서도 토건을 적분하면 형벌을 받는다. 이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7가지 행위. 그래서 토석 채취, 건축물 건축. 근데 건축물 건축인데 가금을 포함. 근데 차이가 있다면, 개발구역과 차이가 있다면, 정비구역의 행위 제한에 차이가 있다면, 개발법에서는 제가 이랬어요. 개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하고, 그리고 가건물도 건축하고, 용도 변경하고, 이 안에서 대수선하는 행위는 허가받아라 그랬어요. 근데 정비구역에서는 뭐만 빠지냐면 대수선만 빠져요. 대수선은. 정비구역은 대수선이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정비사업은 건물이 지금 굉장히 노후불량하고 하는데 지금 막 비가 새고 그러는데 그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수선은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법의 행위 제한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면 요 놈 하나만 차이가 있어요. 나머지 똑같아. 개발법에 있는 그 개발구역 행위 제한을 정비법에서 베꼈으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죠. 복사했는데 똑같죠. 대수선만 차이가 있지 나머지 똑같아요. 토건을 적분하면 형벌을 받는다.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대수선만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허용되는 사항도 똑같아요. 여기에 있는 1번, 2번 다 똑같아요. 개발구역에서 허용되는 사항, 정비구역에서 허용되는 사항 똑같습니다. 어떨 때는 정비구역에서 할 수 있어요. 재해복구, 재난수변, 응급조치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 경미한 사항, 예,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어떤 거예요? 자, 원래 토속 채취는 허가사항이었죠? 그런데 어떤 토속 채취? 지장이 없는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고 경관 손상하지 않는 토속 채취는 허용한다든지, 그리고 또 공작물 설치 허가사항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공작물 설치? 이 안에 농림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설치, 비닐하우스 같은 거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또 물건을 1호 이상 쌓아둔 행위 허가사항이었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남겨두기로 결정한 대지 안에 물건 쌓아두는 거,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 물건 쌓아둘 때는 보상 문제 발생하지 않으니까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형질 변경 허가사항이었지만 무슨 형질 변경은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든지, 그리고 또 중목의 벌채 식재, 나무 베고 심는 거 허가사항이었죠? 근데 무엇은?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것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다. 무엇은 제외? 경작지에서는 제외한다. 그러면, 자, 이 7가지 허가사항 중에 지금 경미한 사항을 이렇게 맞춰서 5가지 정리했어요. 그러면, 개발법도, 정비법도 항상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미한 사항이 없는 행위가 있네. 뭐죠? 이 건축물의 건축 행위와 그리고 또 5번 토지 분할 행위는 항상 허가사항이구나.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허가사항 중에 1번과 5번은 항상 허가사항이었어요.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분할은 경미가 없다. 이런 것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런 개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이 정비구역 행위 제한 내용과 똑같아요. 그런데 추가된다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추가되는 사항. 이건 개발법에는 없죠. 왜?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붕괴 등의
안전, 붕괴 등의 우려가 있어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요 두 개지인데 정비법은 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구나. 사업의 성격상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득권보호 경과 조치도 똑같습니다. 우리 개발구역에서 구역 지정 전에 이미 인허가 받아 사업에 착수했으면 계속 공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 있었죠? 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착수했으면 할 수 있었죠. 다만 구역 지정되면 몇 일 이내에 신고하고 30일. 여기도 똑같아요.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 그래서 행위 제한의 내용은 개발구역의 행위 제한과 정비구역의 행위 제한의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작년에 시험에는 개발법의 행위 제한이 시험에 출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정비법에서는 이제 이 정비구역 행위 제한 똑같이 접근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이런 행위 제한이 있더라. 그다음 또 하나. 이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지금 이런 7가지 행위 제한이 있는데, 자, 또 하나는 우리 기본계획에서는 아까 정비 예정구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비 예정구역 있었죠. 자, 그리고 예정구역이 있었고 여기에 언제쯤 계획이 수립될 거라는 것도 다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기본계획만 보더라도 이 안에서 언제 재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되고 이런 것들 다 예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기 가서 나중에 조합원 되기 위해서 뭐 하려고 하겠어요? 건물 짓고 땅 사고 막 하려고 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충분히 있다는 얘기. 그래서 정비 예정구역에서도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투기 수요 차단하기 위해서 이 예정구역에다도 개발행위 하지마라고 제한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2가지. 건축과 분할행위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 정비 예정구역에도 개발행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드리고 교과서 차려드릴게요. 건축과 분할행위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 근데 이때 예정구역은 말 그대로 예정구역이잖아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면서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정구역에서 건축과 분할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 3년 이내다. 3년 이내다. 건축과 분할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다. 다만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1회 하나요?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정비 예정구역에서도 개발행위 제한이 있구나. 우리 방금 전에 정비구역에서 제한이 있었잖아요. 화가상 있듯이 예정구역에도 2가지 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또 하나 효과는 자, 여기가 재개발구역 지정됐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재개발 조합 설립하겠죠? 재건축 구역 지정되면 여러분들이 재건축 조합 설립해야 되겠죠. 정비 사업에 정하는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요. 근데 여기에 재개발구역, 재건축 구역이 지정됐는데 여기에다가 주택법에 한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야 안 돼.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합니다. 자, 그 내용들 우리 교과서 358페이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본서 정비구역 지정고 시효과. 자, 아까 정비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면 뭐 또 결정고시 되면서 본다고요?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거기에 1번 있죠? 그 다음 3번 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건폐율 용적률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용적률이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고 그러면 용적률 완화될 수 있는데 4번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가액 일부에 대해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현금 납부도 허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 5번 현금 납부 및 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들어갔더니 요 단어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은 기부 면적에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고요?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정비사업의 효율적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개발구역에서도 뭐 있어요? 분할하고 결합하고 할 수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할하고 결합, 또 서로 떨어진 적은 결합할 수도 있고 연접된 적은 통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목만 체크합니다. 정비구역의 분할도 결합도 통합도 가능하다. 자, 보시고 오른쪽 359페이지 정비구역에서 행위자. 자,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이런 7가지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개발법에 있는 행위자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1번에 뭐만 차이가 있다고요?
대수선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오른쪽 날개 G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용도 변경은 있지만 대수선은 X다라는 말이 오른쪽 날개 있죠? 자, 그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똑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쌍가로 3번 허용상. 허용상은 다음의 경우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에 응급 나왔죠? 그리고 개발법에 없고 정비법에만 있는 게 2번이죠. 2번에 왜 건물이 있으니까 이런 붕괴 등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면 안전조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있는 3번은 개발구역의 경미한 상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 경미하지 않는 상도 뭐와 무엇은 경미하지 않다고 위에 허가사항 중에 1번과 5번은 경미한 사항이 없더라. 자, 그렇게 구분을 딱 하시고 그 다음 뒤로 넘겨보시면 360페이지 기득권보 경과조치. 자, 1번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역 지정 전에 여러분이 인허가 받아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속 공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신고하고 하래. 왜 드리네요? 30일에 신고하고 해라. 똑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국토계획법과의 관계, 규정 준용하는 것 간주사항 똑같습니다. 그 안에서 개발행위 할 때 허가 절차라든지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의 규정을 준용해라. 따르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맨 밑에 정비구역에서 이런 행허가 받으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 허가를 받은 것을 본다. 간주한다. 그런 내용들 딱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위에 3번 정비구역에서는 뭐 모집하면 안 된다고요?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정비구역에서는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들어서야 되는데 주택부연 지역주택조합원 모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이 개발행위 제한. 이게 정비 예정구역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입니다. 자, 정비 예정구역에서도 자, 밑에 2번 제한사유 보니까 투기 수요 그리고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차단하기 위해서 정비 예정구역에 박스 뭐와 무엇을 하지 마라고 제한할 수 있다고요. 건축과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투기 수요 차단하기 위해서 정비 예정구역에서도 건축과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위에 제한 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3년 이내. 단 연장 가능합니까? 1회 하나요?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자, 그 정도만 체크합니다. 밑에 제한의 절차는 생략하고. 자, 그 다음 뒤로 넘겨볼까요? 이제 정비구역 해제입니다. 자, 해제하기 전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정비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행위 제한. 1번 이동이 용이하지 않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나요? 적치 1월 이상 적치 허가상 맞잖아요. 자, 그러니까 맞고. 그 다음 2번 허가권자 행위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 의견 이건 개발법 주의법 다 마찬가지고 시행자 의견 청취. 3번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맞나요? 자,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디가 틀렸어요? 경작지는 무조건 허가받아라. 경작지 때문에 허가상이죠? 여기는 틀린 지문입니다. 자, 4번.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서 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아서 착수했대. 착수했으면 기득권 인정하죠? 매들이네요. 30일에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정비구역에서 행위 허가 받으면 국토계획법에 한 개발의 허가를 받은 것을 본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답은 3번이다.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정비구역 해제 보세요. 해제. 자, 해제. 우리 개발법에서도 개발구역 해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때는 다음날 해제됐잖아요. 3실이 2개다. 3년 이내 뭐 시식에 인가 신청이 없거나 그러면 다음날 해제됐죠. 그런데 우리 정비법은 이러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하여야 한답니다. 여기는 다음날 해제된 건 아니라 해제해야 된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의무적 해제가 있어요. 의무적 해제. 의무적. 자, 이 의무적 해제는 참 시험에 출제하기가 좋은 부분이니까 꼭 체크하세요. 자, 의무적 해제. 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해야 된다. 자, 어떨 때 해제해야 됩니까? 자, 먼저 정비예정구역 해제입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자, 먼저 예정구역. 예정구역이 지정된 기본구역에서
예정구역 정했고 그러면 나중에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사업 해야겠죠? 그런데 기본계획에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몇 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잖아요. 3년. 자, 이런 시험에서는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3년. 그래서 예정구역 나오면 3년. 3년 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 예정구역이 해제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정구역 이렇게 받고 정비 예정구역 받고 이제는 정비구역이 지정됐어요. 정비계획 수립에서 구역이 지정됐어요.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지정됐습니다. 이제 정비구역 해제입니다. 정비구역 해제. 근데요, 이 정비구역 해제는 무슨 사업에서만 나오냐면 재개발과 무슨 사업? 재건축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면 주관경 개성구역은 왜 해제가 안 돼요? 주관개성구역은 공공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해제 사유가 아니에요. 재개발, 재건축은 구역이 지정되면 누가 사업을 해요? 여러분들이 조합 만들어서 해야 되잖아요. 조합을 만들어서.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이 조합을 설립할 때는 선 뭐부터 구성하라고 그래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조합이 설립돼서 사업을 할 때 구역이 지정되면 몇 년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까요? 2년. 이런 숫자를 기억합니다. 2년 이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그때는 정비구역이 해제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2년. 그런데 원래는 구역이 지정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 등의 지원이 있으면 공공 지원이 있으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곧바로 여러분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설립하는 게 좋아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설립하는 게 좋아요? 이 절차 없이 그냥 여러분 설립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역이 지정되면 몇 년 이내 조합 설립, 이거 단계를 이제 상략하고 하는 거잖아요. 몇 년 이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을 설립할 때는 3년. 그리고 자,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어요. 구성됐으면 조합 설립은 몇 년? 2년. 자, 그래서 요 관계를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2년, 추진위원회 구성되면 조합 설립은 2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을 설립할 때는 3년.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이제 조합이 설립됐어요. 그러면 조합이 설립됐으면 시행자가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시행자가 됐으면 조합은 뭐 해야겠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을 사업하겠죠? 자, 근데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조합이 설립됐는데 몇 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 신청이 없어요. 3년. 이런 부분 꼭 기억합니다. 3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으면. 그러면 또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하고 관리처분 계획 작성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관리처분 계획은 몇 년 이내 사업 시행 인가가 있었는데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없으면 해제 사유일까요? 여기는 해제 사유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제예요. 해제. 그러니까 뒤에 뭐 쓸데없이 뭐 사업 시행 인가가 됐는데 뭐 3년 이내 관리청 인가 신청이 없으면 해제 사유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해제 사유입니다. 뒤에는 해제 사유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 보시고 이런 숫자들 잘 체크하시고 자,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은 여러분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해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가 하게 되면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도저히 일 못합니다. 조합이 설립돼서도 일하기 힘든데, 그죠? 그런데 그 재개발 구역 안에요. 재개발 구역 안에 재개발은 주택도 있고 뭐도 있다고 했어요.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그런다고 그랬죠. 자, 도심 재개발 하려고 해요. 그런데 능력 있는 상가 소유자가 있어서 그 상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별로 없을 수도 있죠.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재개발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누가 직접 할 수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조합. 그럼 재개발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때는 구역이 지정되면 이 토지 등 소유자는 몇 년 이내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해야 될까요? 이때는 5년. 그래서 이런 숫자들
예, 정리를 꼭 해놓으시 바랍니다. 이거 나오면 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틀리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맞춰주셔야 돼. 예, 맞춰주세요. 이런 거 맞춰주세요. 이게 귀찮은 거지, 뭐. 이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누누이 말하지만 공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공부를 하면, 아니, 여러분 그 어려운 중개사법도 하시잖아요. 중개사법은 말장난치고 뭐 하고 뭐 토시 바꾸고 그런 것도 그렇게 잘하면서 왜 공법을 못 합니까? 공법은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냥 있는 대로 쭉쭉 하면 돼요. 근데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여러분들은 막 어렵고 그런 것만 좋아하세요? 쉬운 건 별로 안 좋아하셔? 평범한 것은? 자, 그러니까 자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제되는 사유, 거기에 있는 해제 사유 꼭 체크하시고, 여기 362페이지 해제 사유. 그런데 강의 노트는 없는데, 자, 요건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임의적 해제입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면 364페이지. 정비구역 등의 직권 해제란 말이 나오죠. 그죠? 이때는 이런 해제해야 되고,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해야 되는 사유가 있고,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해제할 사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박스에 이제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쭉 나옵니다. 예, 이 부분 다 외우지 마시고 느낌만 가지세요. 자, 어떨 때는 지정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해제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이 토지 등 소유자의 너무 과도한 부담이 예상돼요.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대. 그러면 지정권자가 해제할 수 있더라. 그다음 두 번째는 돌아가는 꼴 보니까 목적 달성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해제할 수 있더라. 그리고 세 번째 것만 체크. 몇 % 이상이 해제 요청을 하면 30% 이상이 해제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런 해제할 수 있는 사유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낌만 가지세요. 그리고 여기는 꼭 암기하시고 의무적 해제는 암기하시고 숫자 관련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 거쳐서 해제할 수 있다. 이 정도 지문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해제 사유가 발생해서 해제 절차에 의해서 해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해제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아까 정비구역 지정 효과도 있지만 해제가 되면 해제 효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정비구역이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되면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돌아감 환원 됩니다. 자, 그래서 정비계획이 정한 용도 지역이라든지 기발설 등은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걸로 본다. 돌아간다는 이야기 해제하니까 사업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지금 해제됐잖아요. 민간지도 사업 해제됐죠. 그러면 이 해제된 지역을 자력 개량 방식에 한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거환경 개선구역이면 뭐가 공공주도가 되는 거죠? 그죠?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력 개량 방식에 한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제된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지정권자는 이 해제된 지역을 국장한테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해제된 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해제가 되면 자 여러분 여기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이 해제됐어요. 그러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조합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해제가 됐는데 추진위원회가 뭔 의미가 있고 조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해제되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취소된 걸로 보고 조합 설립 인가도 취소된 걸로 본다. 이렇게 해제 효과 체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364페이지 맨 밑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요청이 있고 오른쪽 365페이지 용도지역 등의 환원이 있고 그 다음 2번이 주거환경 개선구역 지정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3번이 해제 고시효과 뭐 취소된 걸로 본다고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취소 조합 설립 인가 취소된 걸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지정 여기까지 정리를 딱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까지 봤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뒷부분 보겠습니다.